안녕하세요. 저희는 독립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감독들이 모인 컬렉티브 하운즈투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는 각 감독님들이 월마다 컨셉을 잡고 달력을 만드는 건데요. 각 감독님의 개성을 볼 수 있기도 하면서 구독자분들 혹은 관객분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도 2023년 1년간 월마다 각 감독님들의 개성과 작품 분위기를 가득 담은 달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인스타,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를 팔로우하시면 달력에 담긴 이야기, 감독님들의 인터뷰 또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사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월에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로 모신 분은 송하영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뷰를 맡은 휘린입니다. 봄과 여름 사이 5월의 달력을 그려주신 송하영 감독님과 함께 하운즈투스의 5번째 작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영 감독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는 송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감독님이 그려주신 5월의 달력 그림을 봤는데 뭔가 푸릇푸릇 비가 오는 싱그러운 달력을 그리셨더라고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좋은 이쁜 아기자기한 그림을 그리신 건가요? 일단 5월을 생각했을 때 되게 저한테는 봄과 여름의 사이에 되게 싱그러운 느낌이었어서 무조건 초록색을 표현을 네. 해야겠다. 제가 초록색을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었죠. 그래서 청량한 5월을 한번 해보자 했었고, 이제 그림에 달팽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되게 빠진 짤이 있어요. 달팽이 경주 짤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게 뭔가 달팽이 경주라는 게 있는데, 네. 달팽이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열심히 달리기라 해야 되나요? 그거를? 어어어. 경주하는 그런 레이스하는 건데, 거네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네. 달팽이 주인이 달팽이한테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짤 찾아보니까 보이네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해주냐면은, 다른 달팽이들은 신경 쓰지 마. 네 갈 길만 가. 하는 짤이 있어요. 그게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거기에. 어. 되게 제 모습 같아서, 그 달팽이가. 그래가지고, 그냥 꾸준히 계속 달팽이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나아가자. 비가 오거나 하더라도, 뭐, 껍질이 살짝 깨지더라도 계속 아. 꾸준히 나아가자 해서 그린 거고, 그 달팽이 주변에 뭐 쬐깐한 애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은 이제 행운의 요정이라고, 이제 그 달팽이가 계속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아. 안 담았어요. 그래도 이 반창고를 이걸 왜 그리신 건가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네. 감독님의 본인의 모습이 투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도 이 지금 짤을 보는데 제이미 피셔라는 달팽이 주인이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침착해. 네가 가야 할 곳에만 집중해야 해. 음, 다른 음, 달팽이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음, 그냥 뭔가 우리한테 해 주는 얘기 같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 맞습니다. 이렇게 느리게 가는 듯해도 어쨌든 가긴 가죠. 그쵸. 그쵸? 저희 꾸준히. 같이. 그 졸업 작품으로 만드신 플레이온이 2 년간 많은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수상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온라인으로 공개된 지 1 년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어서 만드신 향리의 약속이라는 뮤직비디오도 올해 초 유튜브에 공개가 되었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그 영화제 상영이나 온라인 공개 경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해요. 일단 플레이오는 상영을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음. 이게 딱 이제 만들고 영화제에 제출할 때 막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해외에서도 감사하게도 상영은 몇 번 하고 그랬는데 해외에 나갈 수도 없고 네. 온라인으로 거의
상영하게 돼가지고 온라인 GV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상영하게 된 영화제들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생각보다 실감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그때 국내 몇몇 영화제에서 오프라인으로 상영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관객들의 반응을 그때 이제 직접 느낄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되게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관객상도 받고 그래서 되게 뜻깊으면서도 아쉽다. 내가 또 언제 언제 어, 또 이렇게 단편을 완성해서 이런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런 약간 상반된 기억 말이 안 되지. 그런 네 네네 괜찮습니다. 네. 조금 좋으면서도 아쉬웠다. 뭐 기억나는 관객, 뭐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러니까 기회는 적어지니까 오히려 네. 더 기억에 남게 되는 음, 분들이나 경험이 네네.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었나요? 관객상이 이게 저희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정말 되게 소중한 상이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GV도 하고 했었는데, 기억나는 관객이요. 사실, 이런 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사소한 거라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계속 주인공이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네. 마지막에 되게 정적인데, 핸드폰 진동이 계속 울리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관객분들 몇몇 분은 놀라가지고 자기 핸드폰을 꺼내보거든요. 근데 그게 난가? 영화 중에 막 이러면서. 불빛이 항상 이렇게. 음. 네. 그런 사소한 그러니까 뭔가 코멘트라기보다는 관객들이 정말 그 실시간 상황이 반응. 있고, 내 얘기인가? 어, 조용히 관람을 음. 해주셔가지고, 또, 마지막에 조금 저희가 나름 반전을 줬는데, 거기에 좀 놀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가지고, 우리 의도가 조금 전달이 잘 됐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온라인 코멘트를 보는데 네. 아니 학생 작품들은 왜 다들 이렇게 좋은 거야?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주는 거에 공감한다고 특히 영어 코멘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뭔가 공감을 하면서 봐 가지고 '다들 그런 반응을 보는 게 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온라인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외국인들한테 알고리즘의 간택을 그 받으셨나? 축복이, 네, 간택을 받은 건지 갑자기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면서 음. 막 영어 댓글이 엄청 달리는 거예요. 음. 근데 확실히 외국인들이 자기 의견을 되게 막 무슨 리뷰를 몇 문장을 막 맞아, 맞아. 써주셔가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반응들이 다 달라가지고 저희가 의도한 거를 봐주신 분들도 있고 저희만 알 수 있게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봐주신 분도 계신 것 같았고 음. 되게 재밌었어요. 반응을 그렇게 댓글로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반응이 있을 수 있게 볼 수 네. 있는데 어디 가면은 볼 수 있죠, 감독님? 퀴즈인가요? 유튜브에 지금 공개가 돼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딩동댕. 네. 유튜브에 플레이온, 네, 쇼트 뭐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한 번씩 봐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인터뷰 하고 나면은 감독님 홈페이지도 음, 링크 걸어 놓을 텐데 거기 가면은 예 작품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레이오는 3D 작업, 그리고 약속은 2D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감독님께서 가진 귀엽고 따뜻한 색과 그리고 캐릭터의 분위기가 기법과는 딱히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는 3D 작업, 그리고 약속은 2D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감독님께서 가진 귀엽고 따뜻한 색과 캐릭터의 분위기가 기법과 상관없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작업은 3D로 작업을 하셨는데 두 번째 작업은 그 전에 했던 것과 다르게 2D로 진행하신 이유가 음.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항상 2D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음.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3D에 엄청 빠졌어가지고 2학년 때부터 3D 공부 엄청 열심히 하면서 나도 디즈니, 픽사 같은 거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막 자연스럽지 않은데. 부자연스러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학교에 있는 3D 소모임에도 가입하고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음. 부소모임장 이런 것도 하고 거기서 거의 만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졸업 작품도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친구들과 결성을 하게 됐거든요, 팀을. 그래가지고 졸업 작품도 음. 3D로 만들게 되면서 2D를 하고 싶긴 한데 많이 일단 작업을 안 해봤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면서 언젠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창의인재라는 음. 기회를 통해 가지고 2D 작업을 시도를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해봤는데 그렇게 3, 4분 정도 길이를 혼자 해본 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2D를 과제로만 했지 뭔가 이렇게 음. 완성품 같은 작업은 안 해봐서 음.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우면서도 막상 해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다. 음. 계속 하고 싶다. 어.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어. 더 해볼 생각이에요. 아니 저는 그 2D만 계속 음, 배웠다가 이제 얼마 전에 3D 그냥 무료 수업 궁금해 가지고 들었거든요. 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는 것부터가 너무 난이도여 가지고 음, 그래서 3D 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이 인터페이스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더 한 번 들기도 했고 감독님은 그러면 두 개 중에 네. 어떤 게 좀 더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둘 다이겠지만 굳이 고르라면. 어, 음. 글쎄요, 저는 근데 3D도 사실 그렇게 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과정을 하긴 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관객성 받은 또 겸손하셔. 팀 작업을 했다 보니까 그 각자 팀원들이 맡은 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 잘하는 건가? 알면 알수록 이제 또 3D 신기술도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음. 음, 계속 발전해야 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3D는 음. 신기술 계속 업데이트하고 2D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에도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음. 네, 네. 2D를 더 잘하고 싶다. 네. 그 플레이온에서는 그러면 감독님은 어떤 역할을 주로 맡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세 명이서 다 같이 연출을 하면서 저는 주로 아트 쪽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했고요. 캐릭터 디자인, 음. 컬러, 배경 디자인 그런 것들 위주로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이팅은 절반 분량을 맡아서 했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 없으니까 다 같이 붙어야죠. 뭐 라이팅, 렌더링 뭐 이런 거 나중에 그냥 다 같이 붙어가지고 완성하고 네 그렇게 진행을 어. 했었어요. 그 두 작품 다 정말 감독님 특유의 어떤 귀여운 느낌? 아기자기한 그런 귀여움이 계속 느껴져 가지고 보면서 다들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두 작품의 화면 연출과 주인공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플레이온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소재로 플레이어와 게임 속 캐릭터 두 주인공이 있었고 뮤직비디오인 약속은 게임은 아니지만 주인공의
제 시간에 약속에 도착해야 되는 그 미션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주인공이 플레이온의 게임 속 캐릭터이고 방해꾼들이 플레이어인 것처럼 이렇게 의도를 하신 건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계속 들었던 음. 생각이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막 이러면서 감독님 혹시 꺾였던 경험 많으신가? 어떻게 돌파하신 거지? 약간 궁금점이 들더라고요. 음. 저는 항상 꺾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 아닌가요? 꺾여도 어. 네. 일단 의도를 하려는 거는 전혀 없었는데 그냥 제 은연중에 그런 제 의지대로 안 되는 그런 음. 일들이 뭔가 제3 자의 개입이 있는 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둘이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인가요? 네. 향리 그 음. 약속에서는 약간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분명 뭔가 외계인이 나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핑계 어떻게 보면 핑계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진짜 겪은 일처럼 풀어냈던 거였고 그래서 그런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고 플레이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 속 캐릭터가 원하는 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있었던 그런 대립 구도였고요. 둘이 약간 다른 점은 플레이온에서는 게임 속 캐릭터가 자신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의 존재 정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모른다는 음. 점이고 이제 약속에서는 그 외계인들과 나중에 이렇게 네. 마주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음. 그러면은 약속 작업을 하실 때는 그 뮤지션인 분이시죠? 그 예 향이? 이분과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셨나요? 이 스토리도 딱 들려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사실 엄청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아 정말요? 나중에 약속이 늦으면은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거 내가 내 의지로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 방해해서 그런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음. 핑계를 대볼까?" 이러고 있었습니다. 음. 이 초안을 잡았을 때는 초기 기획에서는 그 외계인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의 방해로 뭔가 내 뜻대로 다 안 된다는 설정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향리 분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어. 그분들이 그냥 살짝 던져주셨어요. 자기들 뭐 카메오로 나오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그러면 외계인 같이 나오면은 어울리겠다. 그분들이 되게 독특하셨거든요. 음악도 아 그럼 약간 그 뮤직비디오 속 그 캐릭터들과 좀 뭔가 네 맞아요. 투영이 돼 있나요? 제가 어. 조금 캐리커처를 하긴 했는데 음. 그 보컬 분이랑 베이스 하시는 지향님이랑 준규님을 캐릭터화해서 외계인 듀오로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어떤 캐릭터인가 궁금했는데 음, 아 그래서 그 외계인들이 맨 처음에는 카메오로 등장을 시킬까 했는데 조금 더 메인으로 가져가서 주인공을 직접 방해하는 걸 보여주면 재밌겠다 음. 해서 그렇게 디벨롭이 됐었고 사실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 뒤로 그냥 제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음음. 나중에 이제 완성되기 직전에 보여드렸는데 음. 다행히도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죠. 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약속 장소로 가게 되는 어쨌든 일상이긴 한데 가끔 일상 속에서도 말도 안 되게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정말 그 뮤직비디오 속에서처럼 방해하는 것처럼 음, 좀 '이게 뭐지?' 그런 상황이 음, 가끔 종종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면서 보지 않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꺾이지 않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뭔가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님은 좀 이런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엄청 많죠. 저도 약속을 굉장히 못 지켰던 사람으로서 제 얘기를 담았고요. 자전적 얘기였다 사실. 네네. 하지만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 중이다. 외계인의 방해에도 네. 불구하고. 그 네네. 감독님은 애니메이션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영상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저희 학교는 1학년 때 이제 영상이랑 디자인을 같이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1학년 때 디자인을 배우면서 분명 디자인 입시하고 했는데 그때 디자인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실제 그 디자인 음. 수업이나 이제 실무에서 쓰이는 그런 거랑 완전히 달라 가지고 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딱딱한 디자인 이론과 점, 선, 면 이런 텍스트 이런 거를 다루는 게 되게 안 맞아서 사실 자퇴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엄청 힘들어하고 네, 그랬었는데 전공 탐색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다 하나씩 해 보면서 애니과 그 수업을 듣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 애니메이션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음. 이러면서 그래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내가 저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이전까지 못 해 봤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해 봐야겠다. 한번 배워 봐야겠다.' 해서 다행히 자퇴를 안 하고 음. 2학년 때 애니과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는데 어릴 때 막 비디오로 어.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던 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어릴 때 본 애니메이션 비디오는 뭐 있었나요? 좋아하셨던 작품? 저 진짜 많이 봤는데 어릴 때 뭐 페터매트 이런 것도 많이 봤었고 그 뭐 월레스와 그로미 음. 뭐 디즈니 작품들 거의 다 봤었고 음. 그때 딱 제가 어릴 때 토이스토리 나오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런 미국 쪽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많이 봤었고 지브리 작품들도 봤었고 음. 어머니가 비디오 가게 그때 한참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없어지는 시기였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 이럴 때. 음. 그래서 폐업하는 비디오 가게가 많아져 가지고 아. 엄청 떨이로 싸게 사오신 거예요. 왕창 사오셔 가지고. 박리담회. 예. 그래서 거의 집이 비디오 가게가 될 정도로 어머. 되게 많이 사오셔 가지고 좀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지금의 감독님이 또 네.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맞아요. 아. 그 감독님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2D, 3D 애니메이션 작업뿐만이 아니라 캐릭터 드로잉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리가 너무 귀여웠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토끼를 계속 그리시는 것 같아 가지고 뭔가 귀여워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하시는 감독님의 영감의 원천과 원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귀여워하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싶네요. 귀여워하는 거요? 네. 뭐가 귀여워요? 그 영화 대상 중에 음. "나 귀여워요."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아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일단 제가 애니메이션 작업이나 그림 작업을 많이 안 해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안 해 본 거, 안 그려 본 것들을 한참 그렸었고 최대한 여러 가지 주제랑 좀 다양한 스타일을 지금도 시도해 보고 있어요.
동물도 많이 귀여워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동물 좋아하고 저는 새 한참 음. 그 앵무새에 빠져가지고 앵무새 영상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어, 앵무새들이 은근 귀여워요. 걔네 되게 애교 많지 않나요? 애교 진짜 많아요. 애교 질투도 많고 많이 막 하고.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애들이 똑똑한 친구들은 그 단어가 언제 쓰이는지도 음, 알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인터뷰도 귀여워. 저 그 앵무새 중에 막 고양이 말 따라하면서 하악거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하악하니까 고양이가 당황해 맞아요. 가지고 '얘네 진짜 짓궂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은근히 똑똑하고 진짜 네. 장난꾸러기인 친구들 많아요. 그럼 감독님은 뭐 귀여운 것들로부터 영감의 원천 혹은 원동력을 얻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귀여운 것도 물론 좋고요. 네. 저는 주로 음악을 듣거나 네. 영화를 볼 때 음. 아니면은 뭐 책 읽다가 뭐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을 때 아니면 달력 그림처럼 어떤 짤을 보고 네, 어. 그런 것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침착해. 네가 가야 할 곳에만 집중해야 해. 다른 달팽이들은 신경 쓰지 말고. 제이미 피셔. 명언. 이게 우리의 작업의 영감의 원천과 원동력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작업 때문에 좀 바쁘셔서 이런 것들을 인풋을 넣을 시간이 좀 많이 없으신 편인가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만들려고는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막 친구들이 어. 너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 맞냐고 막 애니 신작도 안 보고 뭐 넷플릭스 뭐 봤냐 얘기하는데 아 이거 너무 공감 가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영화를 안 보게 되는 이상한 어떤 상황들이 또 발생하잖아요. 음, 외계인이 방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저도 막 "넷플릭스 뭐 신작 봤냐?" 그러면은 항상 캐치업 하기에는 너무 빠듯하고.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작이 진짜 맞아요, 물밀듯이 맞죠. 쏟아져 나오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완전히 만족스러운 작품은 잘 못 본 것 같고 넷플릭스에서. 정말 '내가 이거는 완전 나의 원픽이다.'라는 작품들 음, 위주로 보려면은 그래도 저는 극장에 가면은 그게 되는데 극장에 갈 시간도 요즘엔 잘 나지 않으니 '내가 지금 영화를 만드는 것인데 영화를 왜 못 보는 이 이상한 상황은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웃풋을 막 한참 쏟아낸 다음에 또 인풋이 들어가는 기간이 또 있는 거고. 그렇게 한번 위안을 삼아 봅니다. 어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감독님은 어떤 과정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기획 단계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 단계에서 이제 스토리 짜고 컨셉 잡고 제가 보통 팀 작업할 때도 아트를 주로 음. 잡았다 보니까 캐릭터 이제 어떤 캐릭터일지 고민하면서 캐릭터 디자인하고 음. 컬러 스크립트 짜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제일 좋아하고요. 음. 어,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아하는 작업은 이제 편집할 때 물론 제가 이제 팀 작업할 때는 편집은 다른 팀원이 해줘가지고 제가 하진 않지만 음. 어, 어쨌든 이제 완성이 이제 돼가는 그림이 보이잖아요, 음.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맞아요. 아, 열심히 했다 우리. 맞아요, 이제 맞아요. 완성되는구나 하면서 엄청 짜릿하죠, 그때가 제일. 그러면서 다시 우리 또 만들자. 다시 이 과정을 또 반복해 다시 볼까? 무한굴레. 맞아요. 그러면은 혹시 작업을 진행하실 때 특별한 일정 관리 뭐 비법이나 감독님만의 팁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음, 저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음. 제 시간에 남들 출근할 때 시간 맞춰서 작업실 출근하기. 음. 그게 그냥 그것만 잘 해도 그것만 잘 해도 90% 이상은 그냥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인터뷰하시는 공간도 작업실인가요? 맞아요. 어. 작업실 이제 집에서 한 10분 걸어서 10분 거리인데요. 음. 한 구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돼 가지고 올해 말에는 또 새로운 데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음. 그 출근하실 때는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오세요? 거의 한 8 시간 계시는 건가요? 보통 이제 10시까지 출근을 해서 글쎄요. 음. 요즘 저는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서 요즘은 12시? 오. 늦으면 1시? 어. 때까지 있고요. 잠깐만요. 그게 너무 늦게가 아닌가요? 지금 거의 12 시간 아닌가요? 그쵸? 네, 밤 12 밤 시? 12시긴 한데 중간중간 이제 저녁은 집에 가서 먹고 음. 저녁을 한 7시 반에 가서 밥 먹고 다시 9시에 와서 음. 12시 늦으면 1시까지 하고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하루 종일 일한다고 보면 되는데 감독님 허리 괜찮나요? 뭐 아픈 데 없어요?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저는 못 베기겠던데. 제가 원래 진짜 점점 몸이 이렇게 막 쭈그러지더라고요. 몸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게 아.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음음. 벌써 몸이 할머니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헬스 PT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살아났거든요. 어.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다시 운동 안 한 지 지금 한 달이 아. 돼가지고 다시 찌그러들고 있어. 아, 그래서 정수리만 보이셨구나. 그래서 운동을 다시 해야죠. 네. 아. 그래도 뭔가 그 시간 관리를 하면서 체력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작업자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이런 분들 만날 때면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들 관리하고 작업을 하는지. 그 감독님 건강 잘 챙기셔서 우리 정수리만 보지 않도록 네.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감독님 MBTI는 뭔가요? MBTI요. 저 인프제인데요. 하운조투스가 정말 인프제의 소골이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없다는데 인프제가. 그러니까 그 귀하다는 인프제를 저는 여기서 한 공간에서 다 만나게 됐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수집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인프제, 저기도 인프제.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은? 여기 서면 인터뷰에는 지킬 앤 하이드라고 써 놓으셨는데 지금 맞아요. 지금 지킬인 거지? 막 이러면서. 하이드 지금 나온 하이드. 건가? 아. 이거는 그 승희 감독님이 정의로운 쌍년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불의를 못 참으시나요? 그쵸. 불의를 못 참고 예의 예의 중시하고 아. 어떻게 보면은 유교걸 같기도 하면서 하지만 유교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킬은 하이드. 가끔 하이드가 튀어나오는 그냥 맞아요. 걸. 그냥 걸.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모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음. 맞아요. 고집 좀 세고. 다들 뭐 작업하시는 분들 한 고집하지 않나. 그게 없으면 또 작업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것저것 맞아요. 치이다 보면. 음, 음. 그 말씀해 주신 성향은 작업하실 때는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일단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점이 좀 도움이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좀 그런 감성적인 분야잖아요. 그런 점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진짜 감동을 잘 받거든요. 음. 툭 하면 그냥 진짜 아까 짤도 그 달팽이 음. 짤 보고 어. 다시 한번 읽어 줘야겠 "침착해. 네가 가야 할 곳에만 집중해야 해. 다른 달팽이들은 신경 쓰지 마요, 감독님." 감동도 잘 받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보면서도 되게 감동 많이 받고 음. 쓸데없는 상상 많이 하고 음. 계획적이지 않지만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특히 이 작업실에 애니메이션 네.
작업실에 뭔가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이것도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감독님 하시려던 말씀 뭐예요? 저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이럴 때도 있죠. 뭐.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네. 네, 그러면은 작업실에 계속 콩 박혀 있으면은 언제 숨 쉬러 나가시나요? 광합성 하셔야죠. 저번에 백미영 감독이 얼굴에 버섯 나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진짜예요? 진짜 그 버섯은 아닌데 버섯 종류에 뭐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님 안쓰러운 마음 하나, 놀리고 싶은 마음 하나 해가지고 버섯 짤을 그려서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아, 진짜요? 감독님은 광합성 하셔야죠. 언제 광합성 하러 나가시나요? 점심을 무조건 밖에서 먹고, 음, 이렇게 같이 이제 작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작업실에서.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스리슬쩍 산책하고 그때 이제 광합성 음. 해주고. 그리고 사실 아침에 출근하기만 해도 광합성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시간에 밖에 나오고 하는 것만 해도. 하지만 12시간 실내에 있는 걸 그쵸. 그래도 충분하다. 그리고 계속 집 작업실 이러니까 요즘 그 같이 작업하는 친구랑 우리 문화데이를 정해서 이제 뭐 전시든지 영화든지 이제 보는 날을 만들자 해서 한 달에 한 번 전시 같은 거 보러 가려고요. 아직 실행은 안 했고 다음 달부터. 그쵸. 문화생활 해야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라는 회의감이 음, 가끔 찾아올 때면 이제 그런 거 한번 싹 봐주면서 '아 그래.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음, 위안을 삼죠. 근데 그 운동은 몇 시에 하세요? 운동이요? 아까 얘기 듣기로는 거의 지금 12시간 이렇게 넘게 작업실에 계시는데 음, 운동을 언제 하시는 거지? 요즘, 요즘 좀 일정이 여러 개가 겹쳐서 운동을 못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작업실에 오래 있는 음. 건데,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점심 먹고 밥 잠깐 한 먹고. 시간 반, 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출근하기 전에 그냥 10시 이때쯤 가서 음. 운동하고 작업실 오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음. 아침 진짜 새벽에 가서 운동하고 10시에 출근할까 생각은 했는데 실천은 못 하겠고 생각만 했습니다. 무리. 맞습니다. 그래도 체력 관리를 통해서 계속 작업을 하려는 모습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업 얘기로 좀 돌아와서 감독님 작업을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혹은 특히 더 신경 써서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저는 어쨌든 애니메이션이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스토리가 잘 전달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도 음. 하고, 진짜 막 발로 그린 것처럼 졸라맨으로 그려져 있는 작품일지라도 스토리가 재밌으면은 저는 계속 보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려고도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림도 단순한 그림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화려한 그림보다는 조금 단순했을 때 스토리에 뭔가 내가 조금 더 살을 붙인다고 해야 되나? 음. 살을 붙이면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그 강풀 작가님 음. 네, 작품들 되게 좋아했는데 그림이 좀 단순한 편이시잖아요. 근데도 보다 보면 워낙 스토리를 잘 짜시고 연출도 잘하시고 하니까 어, 읽다 보면은 실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좀 더 독자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럼 약간 스토리텔링을 중점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쏟는 편이신가요? 맞아요. 프리 단계에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을 많이 쏟는 편인 것 같아요. 제작을 하다가도 다 그러신지 어. 모르겠는데, 이 부분 좀 더 마음에 안 들어. 스토리가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다시 스토리 쪽으로 돌아가고. 제작을 하다가도 프리 음. 단계로 다시 넘어가는 요상한 파이프라인이긴 한데, 시나리오 작업 시나리오 작업은 사실 제가 단편을 많이 그렇군요. 해보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시나리오는 그냥 다 같이 짜고, 팀원들이랑 할 때는 팀원들이랑 짜고, 개인 작업할 때는 네, 당연히 시나리오부터 작업을 하고. 근데 시나리오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트리트먼트까지 작업을 하고, 아니면 로그라인 그 향리 약속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 자체가 뭔가 정교한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이미지, 에피소드 위주의 작업이었어서 그냥 문장들 나열해 놓고 이미지화 시키는 방향으로 갔었어요. 어. 아, 저는 이제 감독님들한테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저도 예전에 시나리오 짤 때는 그 진짜 정말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스토리보드로 간다라고 항상 배웠는데 제가 작업을 할 때 보면은 항상 글이 약간 나오다가 갑자기 그림이 필요하니까 그림 좀 그리다가 그러니까 뒤죽박죽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른 감독님들도 이렇게 작업을 하나 아니면은 개인 편차가 그냥 다들 있는 건가? 뭐 정석은 없겠지만서도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도 좀 그런 식으로 글이랑 그림이랑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맞아요. 하시는 건가요? 어, 그 음. 그림 쪽으로 넘어갔다가 우리 좀 시나리오 이 부분 좀 수정하면 좋겠는데? 하면은 음. 다시 돌아가서 시나리오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고, 개인 작업할 때도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딱 처음부터 글로 정리되고 그림으로 넘어가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왔다 음. 갔다 하면서. 어떤 작업이 되었든 작업을 할 때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가끔은 저희 다 공감하잖아요. 책상까지 가는 길이 천리만리 느껴질 때도 있고, 감독님도 혹시 그러실 때가 있는지, 뭐, 물론 앞서서 작업실에 일단 출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출근하는 길까지의 과정이 너무 천리만리 같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어떠신가요? 항상 그렇죠. 항상 너무 왜 이렇게 멀지? 작업실까지? 그러니까 책상까지 왜 이렇게 멀지?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작업하는 공간이랑 쉬는 공간을 분리하는 편이에요. 애초에 음. 뭐 자취할 때 보면은, 지금은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음. 자취할 때 보면은 책상 뒤에 바로 침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까운데 힘든 거죠. 왜 이렇게 멀지? 음. 근데 오히려 그 공간을 분리하니까 그 작업실까지 10분 걸리는데 오히려 어. 그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책상에서 침대보다. 대신에 약간 제가 꾀를 부린다면 이제 10분 거리인데 1시간 걸려서 갈 수 있잖아요. 저 가끔 돌아가긴 해요. 그냥 음. 주변 산책하면서 좀 머리 식힐 겸 슬렁슬렁 걷다가, 제 주변에 또 집 앞에 천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되게 생기가 넘쳐가지고 식물들도 푸릇푸릇하고 강아지들 막 산책하고 있고, 음.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음음음.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게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감독님은 거의 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물론 책상까지 갈 수는 있어요. 10분 안에. 근데 이제 앉아 있는 동안에 이것저것 방해하는 요소들은 어떻게 쳐내나요? 저는 그런 밈 이런 거 저도 좋아해가지고 짤 계속 올려보다 보면 너무 즐거운데 이미 시간을 가했고 막 작업을 언제 하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좀 그런 방해되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저도 뭐 SNS 진짜 한 번 키면은 끝도 없잖아요. 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같이 작업하는 친구가 생긴 이후부터 오히려 진짜 작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약간 독서실 같은 효과? 저 친구 작업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서로 지켜보게 되는 본의 아니게. 자연스럽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음, 그쵸? 음, 같이 작업을 하니까 놀면 안 될 것 같고. 가끔 쉬어주는 게 좋죠. 뭐 작업만 할 수 없으니까. 달팽이 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공유하고 친구랑. 그러면은 그런 어떤 힘든 순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작업을 하다가 슬럼프가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다 때려치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서 다시 작업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지, 혹은 다른 것들을 찾아보시는지 어떠신 편인가요? 저는 그냥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한 장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뭐 살짝 뭐 예를 들어 디지털로 그리고 있었다 하면은 브러쉬를 바꿔서 다시 그려보고 조금 더 캐릭터 어, 다른 쉐입으로 그려보고 그런 식으로 그냥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그려봐도 안 되면은 그거를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냥 바로 뭐 이거 어때? 하면은 약간 애니메이션 안 하는 친구들한테 주로 물어보거든요. 아니면 동생이나 뭐 가족들 하면은 생각보다 더 음, 대중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봐줘가지고 오히려 더 음, 좋은 피드백들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버려야 할 피드백도 받지 않으시나요? 그거는 이제 흘려들어요. 그렇구나. 인정하고.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뭐, 귀담아 놔야 돼, 귀 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 약간 나도 모르게 흘려듣는 부분도 있고, 근데 뭔가 작업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는 것도 저한테는 좀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그래서 작업이 힘들기도 하지만 뿌듯한 순간도 있잖아요. 상영이 되고, 관객을 만나고, 상도 받으시고, 그런 커다란 순간들도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또 다른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그래도 이래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작업하는 나의 모습이 멋지다. 나 자신이 멋지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저한테 스스로 되게 엄격한 편이라서 음, 나 짱 멋있어 막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하다가, 이거는 너 네. 천재인가? 뭐, 혹은, 어쩔 수 없나?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없으시고, 아, 속으로라도 조그맣게 다들 읊어보지 음, 않나? 울프시나 봐요. 이거. 아니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그림들이 귀엽다라고 해주셨었는데 제가 은근히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림에 반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다 막 약간 그렸는데 귀엽다. 그러면 그럴 때 뿌듯한 것 같아요. 혼자 어, 귀여워 이러면서 혼자 내 그림 보고 얼굴 발그레해가지고 귀여워. 귀여워. 음, 그 모습을 상상해도 너무 귀엽네요. 약간 인프제 분들이 그런 네. 귀여운 거 보면서 힐링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다고
네. 맞아요. 귀엽다고 하는 피드백 좋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감독님이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뭔가 업로드를 하면은 피드에 귀여워 이러면서 얼굴 발그레. 그 최대의 칭찬. 너무 좋아. 감독님 귀여워. 뭐 음. 뭐만 해도 이제 귀엽다고 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질문. 감독님의 장르 불문하고 원픽일 수도 있겠는데 최애 작품들은 무엇일까요? 이거 너무 좋아. 진짜 귀여워. 진짜 진짜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 애니메이션 중에 트롤이라고 진짜 귀여운 거 있거든요. 조그만 그 트롤 애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친구 막 구하러 가고 하는 내용인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맞아요. 트롤 인형 그 원래 있던 거를 조금 더 각색해가지고 어. 만든 영화예요. 음. 그래서 걔네가 약간 작은 요정 같은 애들인데 되게 영화가 알록달록하고 개그 코드가 진짜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음. 보면서 맨날 빵빵 터지고 그리고 귀엽고. 귀엽고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제 컴퓨터 배경화면이기도 한데 어. 보면은 좀 되게 기분이 유쾌해지는 음. 그런 작품이라서 그거 보면서 볼 때마다 나도 이렇게 유쾌한 작품 만들고 싶다. 기분 좋아지는 작품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음. 요즘 들어서 더 드는 생각인데 좀 무겁고 되게 많은 의미가 담기고 그런 작품들도 물론 좋아하는데 좀 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서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음. 그런 방향으로 좀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음. 귀엽고. 그쵸. 귀여워. 귀여움을 한 음, 스푼 얻고. 음. 제가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트롤에 나오는 애들이 겨울왕국에 나온 애들이랑 다른 애들이죠? 걔네랑 다른 애들이에요. 트롤이 약간 좀, 어, 뭐라 해야 되죠? 그런, 신화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도깨비? 이런 것처럼? 음. 어떤 그런 종족 중에 하나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트롤이라는 통용되는 그런 종족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트롤이랑 겨울왕국 트롤은, 그러니까 요정이라는 점은 같지만 아예 다른 캐릭터예요. 음. 트롤한다. 그 트롤은 아니죠? 그, 죄송합니다. 그것도 헛소리를 했네요. 그렇다면 감독님의 노동요 플리는 무엇인가요? 갑자기 생뚱맞지만. 노동요 찾는 방법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팟캐스트를 노동요. 들으신다면 듣고 계신 팟캐스트 추천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는 요즘 안 듣고 있고요. 음. 진짜 하루 종일 거의 노래 들으면서 작업을 하는데, 진짜 그날의 온도, 습도, 분위기에 따라서 이 다른 걸 축축한 듣고. 이 화면 인터뷰지 뭐야. 온도 습도. 귀여워. 저 진짜 음악 취향이 넓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듣거든요. 음, 뮤지컬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까 음, 그 트롤도 뮤지컬 영화예요. 음, 음, 그래서 그런 뮤지컬 영화들 노래 모음집 같은 거 듣거나, 뭐, 맘마미아 이런 거? 음, 아니면 실제 뮤지컬 넘버들, 뭐, 헤드윅, 지킬앤하이드,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킬앤하이드, 음, 그런 뮤지컬 넘버들도 듣고, 제가 밴드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음, 주로 잔나비나, 이승윤이라고 그 싱어게인 우승한 가수 있는데, 이승윤이랑 자우림,
이런 밴드 음악도 좋아하고요. 음, 요즘은 또 지올팍이라고 되게 재밌는 맞아요. 크리스천 재밌는 노래하는 가수한테 빠져가지고 그 전곡이 다 좋더라고요. 음, 아, 나 그냥 댓글창에 지금 닮았다고? 닮았어요! 이승윤 닮았어요! 지올박 닮았어요! 아, 웃겨. 아무튼 이승윤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닮은 거겠죠? 누구인지 잘 몰라서,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 자연인에 나오는 개그맨도 이승윤이라고 하시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 노래 안 낸다고. 그분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되게 그냥 머리 복잡할 때 이럴 때는 가사 없는 클래식 위주로 듣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그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음. 어머니가 태교 음악으로 그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되게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어? 그거랑 녹턴 9번 2악장 되게 어머, 많이 들으셨었나 봐요. 어머, 그래서 그걸 들으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 어머, 너무 신기하다. 네,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 감독님 이거 너무 공감 가는 게 우리가 이 음악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나중에 음악 취향을 한번 물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락 음악을 좀 많이 들었대요. 뭔가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어릴 때도 아닌데 들어보면 되게 귀에 익숙하고 그래서 듣게 되고 그래가지고 엄마는 나 가졌을 때 뭐 들었냐 물어보니까 락 음악을 들었다. 올드팝.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진짜 태교 음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태교 음악이 정말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그 두 곡도 좋아하고 그 양인모가 연주한 음, 우아한 유령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것도 음, 들으면 되게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가 되면서 음. 뭔가 편안해집니다. 감독님이랑 저랑 플리가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정말요? 감독님이 인스타에 그리신 그림 중에 로키오로 피처쇼 그리신 어, 거 보고 맞아요. 그리고 헤드윅도 그리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예전에. 그래서 네, 반갑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맛이 가 있는데 네. 이게 왜 가 있냐면 물론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며칠 전에 노래방에 갔다가 미드나잇 레디오를 어머, 어머. 진짜 명곡을. 겁나 몰랐어요. 음, 그리고 나서 목이 가더라고요. 음. 얼마나 아우, 열정적으로 부르죠. 아우, 역대로 그냥 아주 음,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차질이 생기네요. 너무 좋아해요, 진짜. 헤드윅. 네, 저도 헤드윅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로키오로 피처쇼도 그렇고 노래들이 다 너무 좋고 맞아요. 퍼포먼스도 그렇고 반갑다. 반갑, 반가워요. 반가워 우리 귀엽다. 어, 그렇습니다. 음. 어, 가장 최근 감독님이 인스타 게시물 또 얘기를 해보자면 크록스를 신은 귀여운 토끼가 있는데요. 토끼의 무심한 얼굴과 귀염 뽀짝한 지비츠들이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하지? 아이스크림 같은? 저 지금 읽고 있는데 지비츠가 뭐야? 막 이러면서 지비츠가 뭐죠? 지비치 그 크록스에 장식할 수 있는 그럼 더, 나는 이런 거 왜 모르지? 음, 아이스크림 같은 달고 귀엽고 예쁘고 하지만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 약간 패션 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감정을 계속 이렇게 음,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 아시나요? 사탕 가게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그 기분? 귀엽지만 멋진 그 기분. 감독님, 모두 기다리고 있다고요. 혹시 기획 중에 다음 작업이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소리쳐! 막 이러면서 소리 질러!
읽다 보니 감정이 공유되네. 아, 너무 웃겨. 약간 미친놈 같은데 죄송합니다. 감독님의 다음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물 만난 붕어빵이라는 작품 제작한 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요. 졸업 작품 만들고 나서 바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올해 이제 제작 지원을 받게 되어서 지금 제작 막바지에 있어요. 축하! 그래서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올해 안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실에서 같이 작업하는 친구랑 같이 크루를 결성해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우리 디자인이랑 애니메이션 같이 접목해서 작업해보자 해가지고 그것도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굉장한 다작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공개도 몇 작품이 앞두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 되게 풍성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감독님이 이렇게 다작을 하시는 것처럼 벌써 이제 마무리하기 전이지만 작업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 혹은 감독님처럼 멋진 데뷔를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소리 질러! 예! 마티루! 저도 아직 뭐 이렇다 할 그런 경력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랑 대중이 원하는 거, 그거에 교차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서도 안 되고, 대중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건 내가 못 견디고, 그래서 그 교차점을 잘 찾아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게 제일 꾸준히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애니메이션이 종합 예술이잖아요. 모든 걸 잘해야 할 수 있는 작업인데 되게 고된 작업을 계속 해나가시는 우리 하운즈투스 감독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하고 앞으로도 더 재밌는 작업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애니메이션 작업이 또 인정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애니메이션 업계가 그 재밌고 멋있는 작품들 사이에 제 작품도 슬며시 이렇게 끼워놓고 싶어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1+1을 이렇게 잠깐 껴놓을게요. 슬며시. 마지막으로 감독님 자신에게도 한마디 하신다면? 진짜 달력 그린 것처럼 저는 달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내리더라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갔으면 좋겠어. 갑자기. 그래도 중간에 힘들면은 잠시 쉬어도 돼. 얼마나 와닿는 말인가요? 더불어 제이미 피셔가 한마디 하십니다. 침착해. 네가 가야 할 곳에만 집중해야 해. 다른 달팽이들은 신경 쓰지 말고. 답변해주신 송하영 감독님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길. 하지만 힘들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월의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로 모신 송하영 감독님이셨습니다. 감독님께서 그린 5월의 달력과 인터뷰 링크는 영상 하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송하영 감독님의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 링크 또한 영상 아래 준비해 두었으니 많이 찾아주세요. 6월에 모실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는 김보영 감독님이십니다. 더불어 송하영 감독님이 그리신 5월 달력과 인터뷰는 4월 말에 오픈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운즈투스의 휘린 송하연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